정선군이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4년 동안 고하늪 일대에서 야생화를 주제로 한 재생 사업이 펼쳐집니다. 설악산과 태백산 정상에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뚝 떨어져 추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가 비축 무연탄 기금을 폐광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용도를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동해 한중대가 폐교한 지 3년이 되도록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 8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에 중점 추진해야 할 강원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춘천 철원 고속도로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불협화음도 연출됐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여야를 떠나 강원도 국회의원 8명이 한자리에 모인 강원도 정책간담회장. 최문순 지사는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7조 원을 넘긴 공로를 강원도 국회의원들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예산 배정에서 제외됐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14개에 달한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가 건의한 국비 주요 현안 사업은 신종 바이러스 면역 항체 신속 개발 시스템 구축 105억 원과 2022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50억 원 등 548억 원에 달합니다. 홍천 용문간 철도와 춘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현안 해결을 건의하기 위해 홍천과 철원 군수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용문 홍천간 철도 노선이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하지만 춘천 철원 고속도로 신설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철원 지역 일부 주민 의견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철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철원군 5대 현안 사업 1번 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2번 연천 전철 철원 연장.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권 개선을 위해 춘천 철원 고속도로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박하는 등 각을 세웠습니다. 강원도하고 빠른 소통과 빠른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철원까지의 고속도로와 내륙 중산철도 건설은 중요한 현안이고 과제입니다. 국회의원이 꼭 챙겨야 할 입법 현안으로는 세컨하우스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법과 적경지역 지원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긍정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코로나19로 21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와 공개 정책 간담회를 펼친 강원도 국회의원 8명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정선군이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2020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규 대상지 47곳을 발표한 가운데 정선군은 일반 근린형에 선정됐습니다. 정선군 고하늪 일대에는 내년부터 4년 동안 271억 원이 투입돼 지역 특색인 야생화를 활용한 수공예 마을 기업이 육성되고 골목길 관광 자원화와 노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설악산과 태백산 등 강원 산간 고지대에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8일 늦은 것으로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676m의 설악산 중청 대피소에 눈이 내립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 바람과 함께 눈발이 흩날립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설악산에서 올가을 첫 눈이 관측됐습니다. 중청대피소 일원 예찰 중 눈이 내리는 것을 확인했고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적설은 없었습니다. 눈은 1시간 정도 내리다 그쳤고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을 5일 앞두고 설악산 고지대에 내린 올해 첫눈. 이번 첫눈은 지난해보다 18일 늦었습니다. 적설량은 없었지만 첫눈으로 기록됐습니다. 태백과 정선을 잇는 발왕산 고갯길도 아침까지 눈이 쌓여 하얀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백산 정상 천재단에도 밤새 첫눈이 왔다 갔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과 함께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춥겠고 눈이나 비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1990년대 정부는 무연탄 재고량을 사들인 뒤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폐광지역 교육 복지 사업에 써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 용도가 더 다양해지게 됐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2006년 이후 강원도에서 관리해온 비축무연탄 기금은 모두 2,476억 원 규모입니다. 1990년대 말 전액 국비로 사들인 재고무연탄 277만 톤 중에 210만 톤을 팔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학자금 지원, 소득 증대 사업 등에 쓰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해놨습니다. 해마다 40에서 50억 원씩 배정돼 지금까지 모두 1,556억 원이 쓰였고 현재는 920억 원이 남았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최근 이 기금을 무연탄 활용 사업과 신산업 연구 개발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사업의 효과가 기대보다 미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기금 활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장학금이나 진폐 우리 회원님들께 문화생활비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폐광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연탄과 관련한 모든 사업과 신산업 연구 개발의 기금 활용이 가능해져 대체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기금이 무분별하게 쓰이거나 다른 폐광 지역 지원 사업과 중복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대체산업을 진행할 때는 공모사업 형식을 취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셔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비축무연탄 기금 조례는 행정안전부 심사 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동해시에 있던 한중대학교가 폐교한 지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마저 되지 않아 개인 인터넷 방송의 공포 체험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공포 체험을 한다는 개인 방송인이 올린 영상입니다. 어두운 밤 손전등을 들고 폐교한 대학교의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깨진 유리 출입문을 지나 교육장에 있는 의료 실습 장비들을 보여주며 공포감을 자극합니다. 뭐예요? 해골이야? 지난달에만 2건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찍힌 곳은 지난 2018년 폐교한 동해시 한중대학교의 간호학과 건물입니다. 한중대학교는 교직원 임금 체불과 사학재단의 교비 횡령으로 폐교했는데 동해시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건물과 부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교한 한중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학재단의 재산을 처리하는 게 선결 과제입니다. 학교법인은 채무 해결을 위해 건물과 부지 매각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관리인 체제라 건물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리 주체가 지금 파산관제인이니까 사람을 고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폐교한 대학 건물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마저 제대로 안 돼 사고와 범죄의 장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제296회 정례회를 열고 39일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합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올랐던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비롯해 강원도 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매각, 코로나19 대응 등에 관한 현안에 질문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에 1,000건이 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또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7조 5,919억 원 규모로 편성된 2021년도 강원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1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3 학생은 수능 열흘 전부터, 고1, 2 학생은 수능 일주 전부터 모든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고등학교의 원격 수업은 각 시험장 학교의 특별 방역을 위해 수능 다음 날인 12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험감독관은 지난해보다 608명 늘어난 3,487명이 투입됩니다. 강릉시가 내년도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3,47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7%, 734억 원 늘어난 규모로 주요 사업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사업 294억 원, 관광 거점 도시 조성 65억 원, 어촌 뉴딜 340억 원, 도시재생 뉴딜 45억 원, 화폐 전시관 건립 10억 원 등입니다. 강릉시는 관광 거점 도시 선정, ITS 세계총회 후보 도시 확정 등 대규모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국비 확보액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됩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14개 국가 25편의 상영작이 선보이며 오는 5일 상영되는 개막작은 강릉 출신 여배우 심은경이 주연을 맡은 동백정원이 선정됐습니다. 6일엔 세계 각국 영화제 위원장들의 국제 네트워크 포럼인 강릉 포럼이 개최돼 국내 영화인들은 현장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해외 영화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참가합니다. 한편 개막작을 포함한 모든 상영작은 CGV 강릉과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에서 선보입니다. 소방청이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에 산불 대비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합니다. 소방청은 총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지역 산림 인접마을에 모두 700개의 비상 소화장치를 연말까지 설치합니다. 주민들은 산불이 발생하면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내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백 지역의 전 공공기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오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백 지역 전 기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소속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양양군이 제1회 양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작품을 접수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양양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축제와 문화행사 등을 담은 작품을 한국사진작가협회 양양지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양군은 다음 달 작품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석점 등 모두 61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이번 주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주관하는 온라인 방식의 공인 본실사에 참여해 안전사고와 우수사례, 향후 계획 등 150여 개의 안전도시 사업 성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동해시와 함께 광주광역시와 안산시 등 국내 4개 지자체가 준비 중이며 현재까지 전 세계 31개 국가 406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태백 사과 유통센터가 완공됐습니다. 태백시가 3억 7천만 원을 들여 태백 농협 농산물 유통가공사업소에 조성한 사과 유통센터는 당도와 색깔, 중량에 따라 등급별로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태백시는 오는 5일 개소식을 열고 첫 공동 선별을 할 예정입니다. 태백시에서는 현재 30여 농가가 18헥타르 이상의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중장기 발전 방안이 마련됩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은 내년 2월까지 정선읍과 사부급, 고안읍 등 아리랑 상권과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의 거주지와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아리랑 상권 방문 후기와 SNS 기반 평가, 통신사와 카드 결제 데이터에 기반한 유동인구 측정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합니다.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이 오는 19일 강릉에서 시작됩니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2020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를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당초 지난 5월에서 9월로 다시 이번 달 하순으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발된 남자, 여자, 혼성 등 3개 종목 국가대표팀은 내년 2월 세계 컬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상 실적이 연간 한두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10월 보험료 1,800만 원을 납입하고 보장기간 1년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데 태풍에 주택이 무너지면서 사망한 시민의 유족들이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보상 실적이 없고 올해는 2명이 보상금을 받았으며 강릉시는 지난해 태풍으로 숨진 2명이 각각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청사 보안 유지를 위해 출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9일부터 운영에 나섭니다.